네, 기쁜 마음으로 건물을 취득하셨거나 아니면 새로 건물을 지으셔서 기분은 좋아서 즐겁게 입주를 하셨는데 갑자기 뭐 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라 뭐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이 들으시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 뭐 자세한 설명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당황하게 되죠. 저희가 그랬습니다. 제가 새롭게 건물을 샀는데 정기안관리자를 선임해야 된다 그랬고, 그래서 뭐 법규에 있으니까 필요한 거는 알겠지만 왜 그런지 좀 궁금해서 저희가 정기안관리자에게 물어보고 관련된 규정을 찾아서 여러분이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도록 여기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김도균 이사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겁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선임하라 그러면 네. 구체적으로 무슨 구조인지 좀 알려주시죠. 그렇죠. 우리 보통은 전기를 그냥 편하게 쓰시니까 이게 어떻게 분류되는지 사실 관심 없고 했는데, 이제 네, 건물주가 되셔서 전기안전 선임이 되면 이제 내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보통 전기 설비는 일단 세 가지로 나누는데, 저희 건물주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반용과 자가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일반용, 보통 우리 그냥 꼬마 빌딩이 그래서 계약 전력이 보통은 75kW를 아래로, 그러니까 보통 층당 5kW 정도가 기본이고, 뭐 한 5개층 정도라고 하면은 한 25kW니까 사실 넘어갈 일이 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업종이 만약에 세입자들이 뭐 전기를 많이 쓰는 분들 들어오면 이제 이거가 넘어갈지 안 넘어갈 체크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뭐 증축을 하거나 세입자가 새로 들어와서 일반용 건물이었지만 우리 건물 전체의 계약 전력이 75kW를 이상이 되는 순간에는 이제 저희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건물에 전기가 이제 좀 고용량이 됐기 때문에 안전관리자 선임을 해야 됩니다. 일반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주택이나 상가 같은 별도의 전기 시설은 없고 한전의 전기를 공급해주는 그런 건물이고요. 그래서 계약 전력이 75kW 아래쪽이면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꼬마 빌딩들은 따로 안전관리자 선임할 필요가 없고, 네, 맞습니다. 다만 이런 일반 용도 75kW를 넘어서면 그때는 안전관리자가 따로 있어요. 네, 맞습니다. 소유주가 관리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자가용은 뭐냐면 공장, 빌딩, 아파트 중에 굉장히 큰 곳, 큰 데들은 얘네들은 위험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이렇게 20kW 이상 쓰는 그런 애들이 들어가 있는 애들은 여기는 꼭 선임을 해줘야 되는 거죠. 꼭 선임도 해야 되고 이제 대행도 가능합니다만 상주를 대행을 해줘야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건 완전히 이제 공장 뭐 이런 데라서 여러분이 뭐 크게 이건 좀 더 전문적인 거라 저희 설명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부분 일반용의 주택이냐 상가인데 75kW를 넘는 경우도 있고 미만이신 경우도 있고, 미만이면 안전관리자 선임할 필요 없고, 요런 거를 가지고 계신데 75kW가 넘어서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될 때 이 안전관리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아시라고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좀 더 이 세부적인 내용들은 저희 카페에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네이버 카페 건물주의 모든 것이라는 저희 카페 있습니다. 저희 앱에서 메인 페이지에서 이렇게 링크돼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좀 더 자세한 건 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이제 결국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안전관리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일단은 당연히 이제 건물주, 소유주 또는 점유자가 이제 전기안전관리 선임을 해야 되는 거고요. 뭐 신고는 뭐 이런 누구를 선임했는지 지회에서 신고를 해줘야 되고,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다 돈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선임 신고는 뭐 이렇게 해당 지회에 이런 데 신고할 수도 있지만 그냥 정부24는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니까 좀 더 편한 방법으로 이용해서 선임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선임 방법에는 이제 직접 선임이 있고 위탁 선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우리 꼬마 빌딩 건물주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대행을 맡기실 거예요. 이미 이용하시는 분들 계시고 이제 전경을 선임해야 되는 상황이 오시는 분들은 보통은 이제 대행을 맡기실 건데, 보통은 뭐 이것도 설비 규모에 따라서 이런 아예 사업자,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하시는 분들한테 맡길 수도 있고, 좀 더 소규모의 전기 설비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업자가 아니더라도 이런 자격증을 갖고 얼마 이상 경력 있는 분들은 이렇게 이걸 또 맡을 수 있으니까, 우리 기준에서는 이제 이때는 금액 비교를 하시고 또 얼마나 전문성 있는지 파악하신 다음에 대행을 맡기시는 게 일단 대행을 맡기시는 게 좋습니다. 한 어느 정도 그래서 합리적일까요? 대행 사업자 같은 경우에 보통은 8만 원, 9만 원, 10만 원 정도
정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개인 대행자는 이거보다 좀 더 만 낮게 원 네 그렇게 되어 차이나요. 있는 걸로 네 맞습니다. 그 정도 비용이 한 달에 들어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앞에 살펴본 것처럼 이제 사업자한테 맡기는 게 있고 개인 대행자한테 맡기는 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 건물주택 네이버 카페에 제가 좀 자세하게 올려놨으니까 거기서 좀 더 보시고요. 궁금하신 건 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다양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승강기나 이런 것들은 건물주가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전기는 좀 복잡하기도 하고 또 잘못 만지면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는 거니까 전기안전관리자가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시면 무조건 선임하시되 이제 좀 잘 하시는 분을 저렴하게 찾는 것이 오히려 제일 중요한 일이죠. 네네. 그리고 이제 전기 안전관리자로 아까 저희 맨 앞으로 한번 다시 가서 여기 한 번 더 여기 보면 75kW를 넘어설 때 이 선임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 건물이 75kW까지 정말 필요한 건지 네, 확인하시고 네. 계약 전력은 한 번 계약했다고 못 바꾸는 게 아니고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바꾸는지는 저희가 별도 영상으로 따로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이 저희 영상 중에 계약 전력 관련되는 거 보시면 자세히 나와요. 그래서 계약 전력을 75kW 밑으로 낮추시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이 언저리 계약 요거 75kW 바로 위에 있는 네. 상황이라면 그런 거 좀 분석을 하셔서 계약 전력을 낮춰가지고 아예 선임을 안 하는 것도 방법이고 그다음에 이제 75kW를 넘어섰을 때는 꼭 선임해야 된다 법적으로. 그랬을 때 여러분이 법적으로 선임돼야 되는 부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고용할지는 여러분이 좀 판단하셔서 분석하시고 하셔서 고르시고 저희 카페에 가보시면 좀 더 자세히 그런 거와 관련된 정보들이 있으니까 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으로는 우리 전기안전관리자 어떨 때 선임이 되고 어떤 일을 하는지 같이 한번 좀 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